한류 스타 송승헌 그리고 천년유언의 리메이크작에 출연해서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중국 여배우죠. 류웨이페이가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현석 기자 보도 먼저 보시죠. 한류 스타 송승헌과 중국 여배우 류이페이가 연애 중입니다. 송승헌의 소속사 더 좋은 ENT는 두 사람이 이제 막 교제를 시작했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중국 멜로 영화 제3의 사랑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며 알게 됐습니다. 영화 촬영 후 연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는 소속사의 설명입니다. 류이페이는 2011년판 영화 천녀 유혼에 출연해 국내 팬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중국의 대표 미녀 배우입니다. 중국의 한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듯한 사진이 전해지면서 열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결혼한 탕웨이 김태용 커플과 10월 결혼한 채림 가오즈치 커플에 이어 세 번째 한중 스타 커플이 탄생한 셈입니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은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사람 언제 만났대요? 최근에, 아까 만나기야 그 전부터 만났지만, 예.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최근에 그 제3의 사랑이라는 한중 합작 영화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무슨 사랑이요? 제3의 사랑이라는. 제3의 사랑. 너또 재산을 사랑하는 그런 줄 알고. 발음이 시원찮고 죄송합니다. 아니, 제3의 사랑이라는 예, 예. 거에서 이제. 돈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 재산의 사랑인가 그랬죠. 송승헌 씨가 재벌 2세로 극중에서 나오고, 이제 유혁비가 이제 변호사 역할로 나오는데, 거기서 애절한 사랑 역할을 하다가, 예. 실제로도 사랑에 꼴인하게 됐다는 소식인데, 아하.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것이, 예. 지난번에 탕웨이라고 중국의 왜 여배우, 그렇죠. 탕웨이하고 우리나라 김용태 감독하고 결혼했을 때도, 중국의 여신이 한국으로 시집 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탕웨이가 중국의 조금 이렇게 지적인 관객들 정도 사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배우라면 유혁비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중적인 스타입니다. 거의 중국에서. 중국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하. 중국의 뭐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중국의 엄청난 여신 대접, 그러니까 국보급 배우하고 한국의 남신하고 이게 지금 열애설이 터진 거니까 거의 지금 동아시아의 여신과 남신의 만남, 동아시아의 대사건이 터진 거고 아마 중국의 네티즌들은 지금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특히 남자 네티즌들이 한탄을 하고 있을 것 자꾸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도 상당히 머쓱해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요. 예? 거기다가 돈도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라고. 돈은 일단 송승헌 씨가 뭐 그 몇 년 전에 한 100억 정도 주고 빌딩을 샀는데 네. 그게 지금 한 300억 정도 든다는 글쎄, 거죠. 돈이 빌딩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유혁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 유혁비의 그러니까 좀 가게가 좀 복잡한데 친아버지 말고 약간 새아버지 비슷한 그러니까 유혁비의 어머니하고 조금 깊은 관계면서 유혁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그 집에 같이 사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새아버지 비슷한 역할인데 그분이 이제 저택이 축구장 4개 정도 크기가 합쳐진 그 정도의 저택을 가지고 있고 한때 뭐 중국의 뭐 20대 부자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이제 그 돈이 확실하게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집안에는 뭐 이런 청룡열차 같은 것도 있고 뭐 동물원도 있고 그런 모양이죠. 아무래도 못도 있고 축구장 못도 4개면 있겠죠. 뭐 없는 게 없는 거죠. 정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 저것들 있겠죠. 거기다 이제 수영장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떻게, 송승헌 씨 물론 뭐 다 좋아하는 스타지만, 네. 어떻게 이런 얘기 들으세요?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들으세요? 부럽죠. 좌절감, 부러우시고, 부럽습니다. 아직 젊으시고. 이게 아직 부럽다, 이건 젊은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좌절감을 느끼시죠? 아니요, 뭐 전혀 저는 뭐 남의 세상 그렇지 얘기라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어차피. 그렇죠. 예. 아니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남자가 좌절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중국 남자 네티즌들이 지금 왜 우리나라 여배우가 자꾸 그게- 한국 남자 배우한테 그게 두 가지 네. 차원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송승헌 씨는 300억, 예. 저쪽은 뭐 10조? 그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글쎄, 어쨌든. 약간 새아버지 비슷한. 그러면 300억짜리, 우리 300억짜리 생각하고 송승헌 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민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진짜 더욱더 좌절감.
나는 과연 인생을 뭐하러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의 이른바 사대미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 이름이 좀 바뀌긴 하는데 예.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 판빈빙, 조미, 뭐 장찌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는데 이 배우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주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주식 자산 가치 손실을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 자산의 손실을 그 역시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 돈도 엄청나게 벌어. 조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천억 정도가 돈을 그 주식 가치 하락으로 날렸다는 거니까 애초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돈의 단위가 다른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돈의 이 단위가 점점 무감각해져요. 근데 예. 중국 아까 탕웨이하고 그 우리 김 감독님 커플 예. 이것도 있지만 또 이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중국 커플 있죠. 아, 그 자오쯔치하고 예. 우리나라의 채림 씨. 이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채림 씨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드라마 같은 걸 찍다가 거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이게 한중 커플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를 먼저 해서 어쨌든 한국에 대한 로망이 중국의 여성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조금 멋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 여배우가 한국 남자 배우를 만났을 때 중국의 여자 팬들이 그걸 또 좋아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게 있어서 아하. 그래서 중국 여배우와 한국 남자의 만남은 아무래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채림 씨처럼 한국 여배우와 중국 남자 배우의 만남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중 합작이 워낙 많아서 만날 기회도 많은 데다가 중국 연예인들의 수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국 여자 배우도 아마 중국 남자 배우하고 앞으로 더 많이 좀 이렇게 사랑의 어떤 인연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출연료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거긴 일단 출연료도 높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기본적으로. 한번 개봉하면은 수많은 사람 흥행에 실패했는데 1,000만밖에 안 들어왔어 뭐 이렇게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예능을 한번 이제 만들면 예. 시즌별로 만드는데 예능을 한 시즌 만들어서 히트를 시키면 예. 일개 예능 프로그램인데 매출액이 어. 5천억이 나온다는 그런 나라니까 거기 이제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가 특 A급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도 1회 해당 출연료가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 스타들 같은 경우에 1억에서 5억 원까지도 해당 출연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스타는 헐리우드 스타처럼 전용기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저녁을 몰고 다닐 수도 있죠. 뭐 취미가 된다면 김정은이도 비행기 못 되는데 왜 스타가 비행기 못 몰겠습니까? 성령처럼 예. 이제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는. 예. 중국이 땅덩이가 워낙에 넓으니까 방송국이 워낙에 지역별로 많답니다. 그래서 예능 그 프로그램 하나만 1편에서 한 10편까지 예. 한 뭐 1시간짜리 한 10개 정도만 잘 찍어서 성공만 시키면 그 전역에 있는 방송에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 수 있다. 이게 뭐 그 업계 얘기예요. 아까 이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비행기 기장 하시는 분, 부기장 하시는 분 중국 많이 건너간다고. 예? 2, 3억 연봉 받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로 뜨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의 뭐 중산층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거니까. 그건 엄청난 당연하죠. 시장인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번엔 참 흥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1,000만밖에 안 들어왔어요. 야, 이 1,000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뽑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랑은 너무 다르네요. 자, 다른 얘기 잠깐만 해보죠. 이 영화 암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이거 뭐 요즘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보셨어요? 저는 보러 갔다가 표가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 여기 있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암살을 예. 국회에서 했어요. 예, 오늘 그 예. 김무성 근데 대표하고 의원분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전지현 씨 온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전지현 씨가 온다는 출처 불명의 소문이 파다하게 돌면서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출처분명히 아니라 방송사 뉴스예요. 그래서 김을동 의원실로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네. 애당초 뭐 올 계획이 없었고 전지현 씨는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자 만날 때도 경호원 대동했다가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예. 몸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감독만 와서 영화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상영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를 국회에서 상영하기까지는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의원의 그 두 분이 주도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을동 의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자진 장군의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조부가 김자진 장군이고 또 아드님이 송일국 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뭐 항상 이제 본인이 그 어떤 애국에 대한 그런 것도 갖고 계시고 아마 그래서 이제 직접 주선해서 아마 오늘 이제 이 영화 주최 상영 주최는 이제 김을동 최고위원이 주최를 해서 이제 국회에서 오후 4시인가요? 5시에 상영이 됐고요. 이제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이제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부에 대한 좀 친일 논란이 네, 좀 네,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좀 의식해서 뭐 하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 영화 한 편이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담고 네. 있는데 암살이 지금 미션 임파서블 네. 그죠? 예. 미션 임파서블하고 이 암살하고 예. 지금 거의 1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살의 흥망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암살 같은 경우에 예. 오랜만에 나타난 한국 대작이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의 염원이 여기에 8개월 동안 한국 대작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암살에 그 한국 관객들의 에너지가 모일 수밖에 없고 아. 거기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명량에 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00만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아하. 미션 임파서블은 뭐 그저 1000만까지 가기는 어려운 영화고. 왜 톰 아저씨 왔었잖아요. 아, 톰 아저씨가 왔어도 예. 우리의 민족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것과 아하.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암살이 거의 국민 영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영화 베테랑이 지금 어제부터 예. 개봉을 했죠. 예. 근데 베테랑은 우리 민족 감정이 아니라 재벌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영화인 줄 그렇죠. 우리나라의 있는데요. 뭐 일종의 뭐 반기업 정서랄지 재벌 3세, 반기업 정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재벌에 대한 불신감. 경영에 있어서의 예. 폐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영화가 이제 베테랑이라는 네,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좀 어떻게 이 암살이라는 영화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름 영화 시즌에 우리나라가 예. 혼자서 독주하는 것보다는 옆에 쌍끌이로 쌍두마차. 누가 있는 게 좋습니다. 쌍끌이. 예, 아하. 이렇게 같이 갔을 때 예. 영화 관객들이 그래 둘 중에 아무거나 보면 되겠지 하고 그중에 편한 마음 갈아서 표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영화도 흥행이 잘 되고 아하. 이 영화도 잘 되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아마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암살로 인해서 이 독립운동 후손들이 예. 자연스럽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종걸 의원, 예, 예. 이종걸 의원의 조부가 그 이제 그렇죠. 이회영 선생이라는 예, 예. 거죠. 예. 바로 이회영 선생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예. 암살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재조명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 재조명해야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재조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조명을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된다. 예. 기억하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